시계 하나가 250억 원에 팔렸습니다. 1940년대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전 세계에 단 4개밖에 없는 스틸 케이스의 파텍 필립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시간을 알려줍니다. 정확하고 공짜로. 그런데 왜 이 시계는 250억 원이 됐을까요? 중요한 건 이게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고급 중고 시계 시장은 연평균 6.4%씩 올랐습니다. 코로나 절정까지 5년 동안에는 무려 155%가 올랐습니다. 손목에 차는 것이 자산이 되는 세상, 오늘 그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1968년 파텍 필립은 새 시계를 출시하면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 시계는 시계가 아닙니다. $1,700짜리 신탁 자산입니다. 60년 전 광고입니다. 그때 이미 파텍 필립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계가 언젠가 소비재를 넘어선 자산이 될 거라는 걸. 그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시계 자산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조화함의 경제학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능으로 평가받는 상품은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취해야 한다면 소주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와이너리의 스토리와 향에 감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소주가 와인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시간을 더 정확하게 알려줘도 1940년대 장인이 한 땀 한 땀 조립한 시계를 찾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옛것에 대한 갈망은 기술이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자산으로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환금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롤렉스는 국내 대형 중고 플랫폼에서 평균 7일에서 14일 안에 거래가 완료됩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데도요. 2천만 원짜리 물건을 2주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 있는 희소성입니다. 한정판 마케팅으로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과 장인 정신을 지키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적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250억에 팔린 파텍 필립 1518 모델은 277개가 만들어졌는데 스틸 케이스는 전 세계 4개뿐입니다. 이건 기획이 아닙니다. 당시 요구하는 수준의 스틸 피니싱을 구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 부품까지 정교하게 마감하는 방식을 고수하면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이고 시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가격으로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폴 뉴먼이 착용했던 롤렉스 데이토나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약 180억 원에 낙찰 도배했고 이후 롤렉스 재테크라는 개념에 불을 붙였습니다. 빈티지 한 점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토나 레퍼런스 6239는 현재 중고 시세가 약 9천만 원에 형성돼 있고 연평균 15에서 1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르띠에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까르띠에를 보석 브랜드나 패션 시계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양산형 손목 시계를 처음 만든 브랜드입니다. 114년 역사를 가진 워치메이커죠. 코로나가 끝날 무렵 작고 우아한 디자인 시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커지면서 까르띠에가 재조명됐습니다. 크래시라는 찌그러진 모양의 시계는 2021년 경매에서 낙찰됐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일 시계의 후속 연식이 2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패션 시계 취급받던 브랜드가 그렇게 다시 읽혔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중고 손목 시계 종합지수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 동안 평균 15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약세장이 시작됩니다. 33개월 동안 평균 38%가 하락했습니다. 주식이랑 닮았습니다. 오를 때 사는 사람이 많고 내릴 때 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2025년 2월에 시계를 구매한 분들은 현재 평균 1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구조 하나를 짚겠습니다. 시계 가격과 화폐 가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시계 값은 내립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현금을 들고 있어 봤자 가치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돈을 실물 자산으로 옮깁니다.
금, 부동산, 그리고 시계로. 이 흐름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 세계 시계 거래의 약 30%는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원화 3천만 원을 주고 시계를 사는 순간 사실상 달러 자산을 취득한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계가 환율 방어 기능을 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시계를 사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롤렉스 데이데이트, 흔히 금통 롤렉스라고 부르는 시계가 있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렛 모두 18K 골드라서 순금 함량만 80에서 90g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이 시계도 오를 것 같지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늘면 수요가 줄고 가격도 안 오릅니다. 금값이 시계 시세를 초과하는 순간 보유자들은 시계를 녹여서 금으로 팝니다. 재료 가치와 감성 가치가 충돌하면 감성이 집니다. 원하는 시계를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는 원하는 모델을 얻기 위해 먼저 다른 시계를 사야 하는 번들링 구조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3년을 기다려야 기회가 올까 말까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SNS와 유튜브로 인해 과거에는 극소수만 알던 브랜드가 전 세계에 노출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게 된 결과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시계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시계를 처음 살 때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판매자를 보고 판단하라. 이름과 얼굴을 걸고 오랫동안 영업해온 전문 딜러를 통해 영수증이 남는 거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손목시계 손해보험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딜러를 통한 구매, 거래 이력이 남는 영수증, 이것이 유일한 보호 수단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이런 설계로 돌아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화폐 가치가 줄고 돈은 실물로 이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금성 높고 달러 자산 효과까지 있는 시계로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에 장인 정신으로 만든 희소한 물건에 감탄하는 인간의 본성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손목 위 자산의 설계도입니다. 확인할 신호는 하나입니다. 금리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당신이 눈여겨보던 시계의 중고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게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잡한 경제 속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여러분께 오늘 내용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